네, 예고해 드린 대로 김건희 소환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장님무사 어깨 위에 주술사. 여기서 장님무사는 윤석열을 얘기하고요. 주술사는 김건희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 장님무사는 구치소에 있죠. 아마 수의를 입고 있겠죠.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 뛰어놀던 주술사는 오늘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 3일 그 춥고 어둡던 내란의 밤. 결국 그 내란의 밤의 시작은 김건희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면 조사. 기껏해야 콜검 조사가 전부였죠. 김건희 씨는 대략 50년간의 인생을 학력 위조, 경력 위조라는 그런 비아냥 속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버텨왔고요. 아마도 오늘 특검 앞에서 그 기술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 김건희 씨 구치소로 가는 그 길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1시까지 특집 방송합니다. 제 옆에 두 분 나와주셨어요.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네. 무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상금 부대변인일 때 네. 김건희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무수한 많은 논평을 썼는데 목 터지게 드디어,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어때요? 예전에 그 한 보름 전에 특검에서 8월 6일에 김건희를 소환한다고 했을 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아니 왜 빨리 안 불러? 8월 6일이면 저 멀리 있잖아. 뭐 이렇게 네. 약간 뒷담화를 하긴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어떤 기분이신가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진실은 음. 또 거짓은 항상 이제 가리려고 하더라도 네. 밝혀질 수 있다. 진실도 밝혀지고 거짓도 밝혀진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한 1, 2년 전만 해도 본인이 어떤 영부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드디어 왔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런 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나름의 감회가 있으실 거고 또 뭐 윤석열만큼이나 그 뒤에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또 12월 3일 날도 기억나고 과거 일들도 기억나고. 네,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9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10시 얼마 안 남았죠. 김건희가 곧 소환되는데 일단 시간은 지킬까요? 일단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너무너무 어려운.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같이 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그냥 규칙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정시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일찍 가거나 뭐 정시에 오히려. 도착하거나 이게 상식적인 선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에게 우리가 상식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정시가 조금 지나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어떻게 색이 지금 들어가시죠? 김건희는 남편을 이용해서 본인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1시간 지연해 달라, 오늘 못 나가겠다, 10분, 20분 늦겠다 이런 식으로 지연 전략을 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지탄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네. 김건희는 오히려 네. 남편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 윤석열과 대비돼서 본인의 재판에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심리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뭐 자포자기했으면 좀 늦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자포자기 할 성격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그 김건희 씨를 보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분에 네. 대한 이런 좀 뭐 정신적인 것 네. 이런 것까지도 제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봤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가. 너무 나쁜 짓을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잠도 안 잘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인생에서 좀 게으를 때도 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나쁜 짓을 열심히 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요. 네, 권력자가 사실. 더군다나.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권력자도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그래서 권력자 민간인인데. 주변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선 정치를 이끌어 왔고 아마
지금 윤석열을 조사하는 것보다 김건희를 조사하는 것이 저는 100배, 1000배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에 저는 이런 잘못된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김건희 측은 이제 며칠 전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나가서 그냥 그대로 이제 진술을 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조사 안 받았잖아요. 거의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처음에 맞아요. 공수처에 갔을 때도 버티고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 제대로 이제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은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고 그런데 김건희는 나 묵비권 안 쓰고 얘기할 거야. 뭐 좀 다른 전략일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이제 김건희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윤석열이 선거운동 대선 선거운동 시절이었을 때 그때도 한참 김건희의 학력 위조, 이력 위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건희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보면 단아한 차림으로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네. 눈물을 훔치면서 네. 나 지금 조용하게 앞으로 김성렬의 아내로만 살겠다 이렇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주변에서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며칠 내내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그 뉴스를 같이 보는 그런 분들이 아유 예쁘긴 예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한 네. 가지는 이게 본인이 뭐 어떤 것을 착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외모적인 부분을 좀 이슈화 시켜서 지금 본인의 잘못을 좀 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나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도 지금 아주 굉장히 자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이거는 금방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나와가지고 포토라인에 서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시면 본인이 좀 용서를 받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네.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봐요. 여전히 헛된 망상에. 네, 그 제가 그 변영주 감독님의 화차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유명하죠. 그 화차가 사실은 한 3년 전에 우리 대선 때 굉장히 좀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름 하나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당신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음. 그리고 그 김민희가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런 대화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다시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생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 거짓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았죠. 우리가 요즘 그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좀 메타인지를 많이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아마 그 조사받는 내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술술술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아, 오히려요. 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실토 뭐 이렇게 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김건희 씨를 일단 그 정신적으로 그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증거물도 찾아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아니면 전 네. 국민이 김건희 전문가예요.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렇죠. 돼버렸어요. 네, 노출이 김건희가 원하시는 지금 거다 보니까. 맞아요. 모두 너무 많은 일을 벌였고 그리고 네.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의 혐의만 해도 16개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고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에도 모두 김건희로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분석하지 않고는 이 지금 상황을 모든, 분석할 네, 수 없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그래서 없다. 저는 네.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돼서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전 국민이 로스쿨 학생들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했고 두 번째는 전 국민이 또 심리학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걔 중에 정말 우리가 과거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행태와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새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도 방송에 많이 출연을 네, 하시는데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하게 하는 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조금 더 정말 잘못된 정치인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세계 그리고 최고가 됐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고 국민적인 관심이 사그러들지 않아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자들이 나 주가 조작해도 괜찮아. 대통령 만들어서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 이 모든 공적 자원을 이용해도 괜찮아. 계엄 일으켜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을 공부를 더 해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정말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잠시만요. 김건희 씨가 특검 출석을 위해서 자택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차가 안 막히면 요즘 뭐 이렇게 휴가철이기도 해서 차가 좀 많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택 출발했다고 하니까 10시에 맞춰서 오려는 건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고요. 광화문으로 KT 그 건물로 이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유튜브로 혹은 TV로 현장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태극기와 또 다른 나라 국기를 이스라엘 국기는 없습니까? 아무튼 들고 나왔어요. 계속 정은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학 석사를 할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남미의 독재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패턴이 비슷합니다. 과거에 박정희와도 정말 패턴이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치를 하거나 그들은 통치를 했던 거죠. 그 통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했는데 제가 이번에 김건희를 보면서 한번 그러면 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정치인들의 아내가 그런 비위를 저질렀던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근데 약간 여기도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멜다 전 그 과거에 이제 그쪽에선 영부인이었죠. 이제 뭐 신발 3천 컬레, 뭐 해외 자산 보유, 유명하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소르마 만수르도 명품 가방 5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징역 10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페루의 나단이라는 분도 뭐 외국 기업에 뭐 그런 돈 세탁을 한 적도 있고 뭐 베네수엘라의 그 영부인 같은 경우는 마약 연료, 뭐 금품 소비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가족 기업에 대한 뭐 예산을 운용했다든지 근데 그렇죠. 가족까지 마술을 뻗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은 각각의 범죄가 어떤 특정 부위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명품을 사 모았다. 아니면 뭐 가족 범죄다. 그다음에 뭐 돈 세탁을 했다. 뭐 소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인데 하나 정도만 그렇죠.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멀티플레이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정말 무슨 패키지 상품처럼요. 그 모든 비리를 전부 다 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16개잖아요. 앞선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 뭐 샤넬 백이든 뭐가 됐든 뭐 그라프 목걸이가 됐든 그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 그 정도고 드러난 것만 그 정도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간 건 엄청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합리적인 추정상 하는 것이죠.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님이 그 16개 혐의 중에 가장 좀 이거는 이제 빼박이야.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어. 구속으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이 있어. 어떤 혐의를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도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누구죠? 금감원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이복현. 그 사람도 나와서 우리 100억대 정도의 뭐 이런 혐의점이 있었다라고 밝혀진 만큼 어쨌든 내부의 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거기에서도 이 혐의자들이 이미 뭐 구속되거나 뭐 체포되거나 아니면 뭐 형을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한다면 아마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16개의 혐의보다는 우리가 왜 목걸이를 어디 뭐 누구한테 모조품이었지 누구한테 빌렸지 이런 추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증거를 확보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좀 빨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몇백 수백 개의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재수사한다더니 그렇죠. 3주 만에. 그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검찰이 분석을 해봤다면 그러면 좀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후임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어제 사퇴를 하고 탈당을 했죠. 바로 후임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추미애 의원님도 이 정치력이 상당하신데 어떻게 법사위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저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그때도 이미 김건희가 다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만 쏙 빼고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검이 다 퍼즐로 맞춰 주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뭐 명태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은혜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네. 왔다.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는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과거의 대선 때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그랬죠. 제기되었던 부분이라 네. 사실 이거를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명확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계좌 몇 개만 털고 하면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정말 좀 빠르게 네. 이 부분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좀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두 가지인데요. 특히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공천 개입, 네. 네. 그래서 특히 공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네. 당내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대통령도 개입을 할 수 없는 공천을 영부인이 개입을 했다?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또 슬슬슬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언이 있고 아마도 증거들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저는 큰 죄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특정 종교들과의 그런 결탁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교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명품 목걸이라든지 가방 등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청탁이 담긴 수첩들도 보고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한 수사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종교들이 그러면 김건희를 뒤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었던 그렇죠.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부토건도 있고요. 너무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긴 시간 네. 같지만 아니에요. 16개 중에 지금 절반부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PD님 저희 그 16개 혐의 그 리스트 있으면 조금 보여주시고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16개 의혹표가 있죠. 거기에 이제 8호, 9호, 10호가 이런 거예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제8회 전국 그러니까 지자체죠. 예, 동시 지방선거 개입 의혹,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여러분들 지금 표로 보고 계신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김영선 사건. 그리고 뭐 지성에서는 당시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이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있었죠. 이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또 2024년 최근래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는 또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쫓아내고 거기에 검사 출신 꽂아 넣으려다가 그 검사도 공천에서 안 되고 그러자 국정원에 법률 특보로 또 꽂아 넣었죠. 저는 이제 김영선 건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김상민 전 검사 그 사건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누군가를 쫓아내고 거기에 박으려다가 안 되니까 국가정보원으로 보내. 이분들 참 인생 편해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 합작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이 정부가 시작할 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인사권은 반은 네가 하고 반은 내가 한다. 반밖에 안 준답니까? 그래서 명확히 하고 시작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반밖에 안 했단 말이야. 나머지는 거의 어떻게 했단 99% 말이야.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김상민 검사, 김상민 전 네, 검사. 그분도 그렇고 김태우 검사죠 그분이. 네. 예, 그분도 그렇고 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김건희와 연결고리가 있었길래 이 갑자기 사람들의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오고 이 네.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곳에 꽂으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어떤 자리로든 보내주려는 이 노력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에 들어서 네. 뭐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라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가 지금 이 일생을 우리가 뭐 쬐끔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이권, 이익, 본인에게 유리한 이익, 뭐 돈 되는 그런 것들에 엮여져 있는데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이권에 개입이 된 사람들이길래 네. 이렇게 끝까지 챙기려고 노력을 해왔을까라는 네. 궁금증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내 취향으로 마음에 들어. 저 사람 그냥 괜찮아 보여. 이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이상으로 모든 거래 기준은 돈이죠. 그렇죠. 이권이 있어야지만 항상 뭐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도 의심하는 거고 공천도 의심하는 거고 다 의심하는 건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16개 의혹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22년 총선 있었죠. 지선 있었죠. 얼마 전 작년에 또 총선 있었죠. 항상 김건희 이름이 빠지지 않고 전 이거 보면서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이건 또 반대편의 이해관계자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불어주면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어떻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일 때는 네.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솔직하게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아마도 본인들도 실제를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비선 네트워크를 이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적인 영역을 가지고 비선의 네트워크들을 좀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에게도 김건희 씨가 네.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 잘 그런 챙겨라. 얘기를 네, 했다고 그런 얘기를 보도가 됐죠. 네, 했다고 네. 하니 그런 측면에서도 뭐 본인을 위한 사실은 네. 뭐 충성스러운 거의 뭐 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실한 보상은 하겠다. 네. 그리고 그 보상을 하면서 네.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정말 장기팔의 말처럼 이렇게 좀 네네. 이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작하고 뭐 가스라이팅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을 네, 그런 동원해서 것들을 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사실 이제 한 3분 전, 3분 남았네요. 10시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네요. 네, 비가 안 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측에서 묵비권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정말 황당한 그 요구가 있었죠. 하루에 하나만 조사해라. 3일씩 쉬어야 되겠다. 6시 전에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피해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공권력을 어떻게 보고 이런 요구를 합니까? 아직도 저는 당당하다. 그러니까. 아니 공권력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내가 그 법이다. 그럼요. 공권력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뭐 생각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광화문까지 그 빠른 길찾기로 찍어보니까 한 네.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30분? 아까 지금? 30분 네. 정도에 출발했다고 하니까 네. 10시 뭐 거의 교통 상황이 맞춰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네. 맞춰서 보지 않을까. 일단 보니까 100m,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네. 쓰고 조사실까지 한 100m라고 합니다. 맞아요. 보통 굉장히 짧게 끊고 가는 경우 많은데 어쨌든 저 건물은 원래 그 조사용으로 만든 건물은 아니잖아요. KT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동선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일단 특검에서 티타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도 1차 뭐 때는 티타임을 잠깐 가졌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티타임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은 뭐 과거에는 뭐 그런 티타임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나는 뭐 예우 같은 건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뭐 원하지 않는 거 네. 아닐까요? 원래 네, 뭐 그럴 당신한테 수도 티타임도 있고요. 줄 수 없어. 네. 빨리 조사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두환 비자 사건으로 이제 이순자 여사가 그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4시간 반 정도 비공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제 권양숙 여사님께서도 이제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로 이제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그때도 11시간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이제 11시간?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순자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님은 이제 비공개로 과거에 진행이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윤옥 그 이명박 안에 아내 김윤옥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해서 네. 이제 참고인 서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그렇죠. 피의자 신분으로 네.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것 그만큼 죄가 위중하다는 것 정말 그렇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10시인데요. 현장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도착을 안 한 것 같죠. 많은 기자들이 거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지금 큰 화면을 보는데 아직은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 차가 도착하면 차의 앞모습이라도 보면 굉장히 웅성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특검이 100여 쪽의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조사가 이번 하루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정말 혐의점이 분명한 것을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100쪽이나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처음 첫 소환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특검이 너무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점심 먹고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 몇 시간씩 버티다가 조사 안 받아 깽판 네, 냈던 그 마지못해 사건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예측해 보는데 네. 어쨌든 특검이 지금 김건희 소환 이전에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서 이 사실관계를 증언들을 모아놨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김건희도 이런 것까지 특검이 알고 있나? 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로만 채운 100쪽이라면 뭐 양보다는 질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곧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어수선한가요? 네. 10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늦네요. 네. 네. 일찍 오지 않고 네. 늦었어요. 이미 2분 아쉽네요. 경과했습니다. 한 5분쯤 오시려나. 뭔가 V0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저번에 윤석열이 한 2분 늦었죠? 네. 그때도 참 재밌었잖아요. 내가 한 10분 정도 늦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결국 한 2분 정도 늦어서 네. 특검 조사 임했는데 일단 윤석열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 많네요. 지금 10시 2분 지나고 있으니까 네, 위에 있었던 사람 그 맞아요. 시간 지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정말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할 말씀해 것이 주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1시간이 본인에게는 뭐 5천만 시간이다, 6천만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그만큼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를. 네. 약속에서 뭐 차가 물론 늦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늦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제가 아까 봤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아까 저희가 기사가 나왔을 때가 사실 30분이 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9시 네. 30분경에 출발을 그렇다면 했던 것 같긴 보통 해요. 10시라고 하면은 사실은 30분 걸린다고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 40분 전에 출발하죠. 그렇죠. 뭐 미리 출발하죠. 예, 당연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 더 하면 한 40~50분 정도 이제 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조차 없고 뭐 그냥 뭐 지금 보니까 저도 올 때 교통 상황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네네. 휴가철이어서 차가 생각보다 예, 별로 차량도 없어요. 많지 않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시부터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네. 기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1분 1 늦는다는 거는 거기 계신 기자님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분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무슨 5천만 분을 늦는 걸로도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개념이 없다. 그리고 네.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그냥 특검 검사를 만나서 조사받는 것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국민들에 대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시 4분을 지나고 있으니 참 여전하시구나, 꾸준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KT 광화문 웨스트빌딩 12층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앉아 있고 저희들이 그림이 있나요? 특검 일부가 이제 배석을 하는데 최명성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유정아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함께 한다고 하죠. 이제 김건희 측에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한문혁 서울 동부지검 형사 5부장, 명태균 관련해서는 인훈 울산지검 형사 5부장, 그리고 건진법사 등등 해서는 김효진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서로 얼마나 패를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난 신경전과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일단 김건희한테 이제 출석을 하라고 할 때 16개를 다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간략하게 추려서 출석 요구서에 5가지 피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그리고 미신고 고가 장신구 착용 아마 이제 6천만 원대 그 목걸이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하겠죠. 그리고 주식 손해봤다 허위 발언 이건 이제 윤석열이 대선 기간에 허위 발언한 거고 이거 잘못하면 선거 보전금 400 몇십억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일단 이 6천만 원대 목걸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통일고 현안 관련해서 청탁 목적이었던 걸로 지금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속된 윤 전 본부장 물론이고 어제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 씨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모 씨는 재정 쪽을 담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본부장과 이제 부부끼리
사람들이 통일교에 굉장히 이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죠. 이 통일교 6천만 원대 목걸이는 지금 김건희 씨가 관련해서 해명을 한 6번 정도 바꿨죠. 한 5번인가? 네.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다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진실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5번, 6번의 거짓말로 지금 무마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는 네. 어쨌든 본인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너무 명백한데 네. 이게 제가 지금 뭐 우리가 자꾸 김건희 심리 얘기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심리학적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의 지금 김건희가 이렇게 본인의 범죄를 무마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쨌든 그 뒤에 본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검사들이 네. 꼭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말 맞추기 하고 증거 인멸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덮어주고 그런 네. 식으로 조서를 써서 그 사건을 무마하는 그런 역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도 그냥 손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해왔잖아 우리가 말 맞추기 뭐 말 바꿔도 조사 잘 쓰고 넘어갔잖아. 살아왔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라는 네. 생각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지금 어떻게 네. 국민들에게 보일지 그리고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해왔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 네. 말씀하신 순간 오늘 속보가 많이 뜨네요.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해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최상병 특검은 일단 그 경로설 7월 31일에 있었던 경로설 그 회의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태용 당시 실장 등등해서 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경로의 실체는 인정이 됐고 그 800에 7070인가요? 네, 그 번호 누가 썼는지 거기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고 이제는 그럼 경로를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경로를 왜 하게 했어? 그러면 구명 의혹이 있을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이 그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 10시 8분인데요, 여러분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성조기만 펄럭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0시 8분. 하나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뭐 샤넬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너무 섹시한 아이템이고 이게 옐로로 흐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본질은 뇌물인 거잖아요. 그게 네. 샤넬이 됐든 뭐 크라프가 됐든 그래서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샤넬 신발이 왜 문제가 되느냐? 어쨌든 그 뭐 선물을 받고 그것을 다른 걸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 신발도 등장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도착했는데요. 네, 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0시 9분입니다. 10시 9분.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쉽고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명품백인데 첫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자격하지 마시죠. 네, 10시 11분에 광화문 KT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모습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보통 밖에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비 올 것을 감안해서 안쪽에 포토라인을 마련해 놨고 2층으로 올라와서 한마디 짧게 했습니다. 첫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죠. 아마 기자가 안 물어봤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짧게 한마디 멘트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뭐 화장기도 없고 굉장히 좀 침울한 표정인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까 그 기자회견 얘기도 과거 기자회견 얘기도 하셨는데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김건희의 수사 방향이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해온 수사 방향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맞죠. 네, 맞는데 실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등에 업고 이 모든 공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는 정황이 굉장히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지금 김건희 이 사례를 쭉 펄러볼 때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나 법률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부인이 이렇게 모든 공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고 그리고 네.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영부인이 어떤 이 자에 대해서 네.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공권력을 사용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현행 법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태도로 지금 앞으로의 수사를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네요. 이 한마디로서. 저 한마디도 사실 변호인들과 정말 고민 끝에 나온 한 문장일 거잖아요. 네. 자기가 권한이 없어야지만 모든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청탁금지법이다 등등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 저는 김혜경 여사님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네. 김혜경 여사님께서는 본인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요. 음. 지금은 물론 대통령이 되셨지만 과거 후보 시절에조차도 내가 대통령의 후보 아내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을 조심히 해야 된다. 네. 사실은 김혜경 여사님도 어떤 권한은 없는 자리죠.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물건 하나 사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다 조심하셨습니다. 네. 나라면 제가 김건희는 아니지만 김건희 같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대통령인데 제가 그 위치를 잘 모르고 네. 이렇게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여기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지금 드러나 있다. 그렇죠.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 네. 나는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언어를 구사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의도적으로 본인이 피해자라는 프레이밍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목걸이 준 거야. 난 신발 원치 준 거야. 않았는데. 근데 네.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걸 거절도 할 수 없었어. 박절하지 못해서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야. 네. 근데 이게 죄가 된다니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의 아내라는 이유로 특별한 고통을 겪고 있다. 네. 일반 시민들은 겪지 못하는 특별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정말 나르시시즘의
최악의 네. 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뭐 가방 얘기도 하고 뭐 샤넬 네네.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이유리 씨가 네. 샤넬백을 뭐 처음 샀다 뭐 이런 얘기를 어. 하셨죠. 이제 남편분이 사주셨대요. 근데 아, 그 그래요? 이유가 네. 뭐냐면 그동안 이제 명품 같은 걸 안 사시다가 이제 서울에 제주살이를 오래 하다 서울에 올라와서 우울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남편이 그걸 사줬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다.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국민이 좀 이해할 만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재력이 되는 분이고 네, 안 사고 있었군요. 그리고 네. 그동안 안 사고 있었고 또 남편이 그런 마음을 알아줘서 샀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샤넬백을 사더라도 그렇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정말 내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와 허영이었느냐. 이것도 다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뇌물로 받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보는 게 그 뇌물이 그냥 우리가 돈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의 쾌락. 아, 내 자리가 이 정도야? 그렇죠. 그럼 너는 이 정도 선물을 해줘야지. 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저도 김건희 씨가 막 저런 뭐 여러 번의 뭐 어떤 성형을 하고 막 본인을 숨기고 학력을 위조하고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까 정확히 워딩이 이런 거였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기자들이 옆에서 물어보니까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오늘은 샤넬백 이런 거 안 들고 나오신 거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에코백인가요? 네. 검정색 가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샤넬 뭐 신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뇌물이니까 고가의 뇌물이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를 압수수색할 때 얼마 전에 특검이 그때 뭐 신발장에 12켤레인가 10켤레가 하여튼 넘는 신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샤넬 12켤레, 예, 260. 샤넬만 12켤레인 거죠. 뭐 이멜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260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비서관이 바꿔간 신발 사이즈는 250이었다. 그런데 좀 일각에서 좀 취재 열심히 하시는 뭐 기자분들은 김건희 발 사이즈는 250도 안 돼. 245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260을 일부러 좀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사실 상태를 보면은 이 신발 진짜 신었는지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예리한 그 뭐 조사관들은. 그래서 이 신발 이 미궁에 빠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 지금 그 옷걸이도 오빠의 장모 집에 모조품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그 모조품도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의 친척들이 제보를 해서 거기 장모 집에 있다더라라고 해서 그 특검이 거기를 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온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뭐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이 장모의 집까지 모조품을 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네. 움직였다라고 좀 되게 쾌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60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발 사이즈가 진짜 250인지 그거보다 더 작은지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수사에 좀 혼선이 생기겠네. 요 놈들 아주 뭐 골탕 좀 먹겠네. 라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혼자 하고 있을까 봐 굉장히 겁나고. 근데 이제 그 260이라는 사이즈가 사실 여성 발 사이즈로는 뭐 크긴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덩치나 키에 비해서 발 사이즈가 비례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처럼 김건희가 뭐 왜소한 편에 속하는 네. 이 상황에서의 260은 뭔가 만들어져 있는 이미 준비한 그런 260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공무집행 방해 아니야? 네. 만약에 자기 발 사이즈가 예를 들어 45인데 60을 세트로 12켤레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압색 들어올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겠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너무 그 위계 과잉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특히 또 증거 인멸 또는 은닉을 시도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의 어떤 뭐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사적 업무를 또 시켰다는 의혹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또 그럼 과학 수사대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발이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 신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신발에 제가 과학수사대 이런 거 되게 CSI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데
건데 요즘 열심히 보시네 보니까. 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우리의 뭐 이런 뭐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네. 사람마다 걷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발가락 모양에 네. 따라서도 약간 네, 달라지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이들마다 네. 신발 닳는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해요. 그게 걷는 자세에 따라 다른 건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김건희가 신었다면 그 동일한 신발에 동일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건 정말 충분히 뭐 조사를 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260은 뭐고 비서관이 바꿔간 신발 사이즈 250은 뭐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닌데 60은 좀 과하지 않나 이건 또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상상의 나래를 혼자 열심히 또 펴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샤넬 구두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12켤레나 준비를 잘 해놨네요. 준비를 어디선가 네.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사안이 여러 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석 나와라. 출석 요구 조사 출석 요구서에 5가지 도이치, 명태균, 건진, 미신고 고가 장신구 착용 그리고 주식 손해 허위 발언이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집중적으로 파헤칠 텐데요. 사실은 김건희 씨가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서면 조사, 기껏해야 콜검 조사, 뭐 경호처 건물에 가가지고 검사들 불러놓고 그 위화감 조성하면서 검사들 핸드폰 뺏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원석 총장이 또 반발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네, 네, 김건희 씨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에 파면되면서 이 같이 영부인의 지위를 잃은 거잖아요. 네. 김건희가. 네. 그래서 지금 124일 만에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검사들을 불러 모아서 핸드폰을 네. 따로 보관하게 하고 그런 조사 이외에는 지금 처음 조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피의자로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조사 이번이 처음이다.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부토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삼부토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또 어제 밤에 삼부토건 또 일지를 준비했어요. 혼자 밤에 요즘 눈도 안 보이는데. 네.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월 14일 날 이종호 씨 어제 구속된 그 이종호 씨가 그 단톡방에 3부 내일 체크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3부가 삼부토건이냐 아니면은 골프 3부냐 네. 뭐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헛소리들이 진짜 말도 안 난무했었죠. 되죠. 네,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네. 3부 내일 체크하고가 5월 14일입니다. 정확하게 이틀 뒤인 5월 16일 김건희 당시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젤렌스키의 부인이죠.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이틀 뒤인 5월 18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 계획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직은 안 나왔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이정호 3부 내일 체크하고 16일 김건희와 젤렌스카 여사 18일 날 온갖 보도들 그리고 또 한 4일 뒤 5월 22일에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희룡 장관이 가서 축사까지 했죠. 그래서 최근에 특검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만들었던 당시 그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참고인으로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왜 만들었어?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온 거야? 라고 지금 조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주식 표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삼부토건 주가가 이 시기에 급등합니다. 지금 제가 5월만 말씀드린 거예요.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5월에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7월이 되자 이 장중 최고가 5,500원? 네, 5,000원대 중반까지 무려 5배나 넘게 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복현이 그거죠. 뭐 100억 원 넘게 이익 실현 있었던 것도 이미 보도가 됐으니 저희가 부인하기 어렵다. 이게 웬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7월 15일이었죠. 윤건희 세트로 우크라이나에 갑니다. 7월 15일 날 우크라이나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13일 원희룡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를 만납니다. 국토부 장관이 또 젤렌스키를 왜 만납니까? 네,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길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5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있었다는 과거의 기억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이 부분이 쉬울 수도 있다. 수사하기 쉬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 브리핑해드린 그 어떤 시간의 흐름과
주가 이런 것들이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온 국민을 열불나게 하는 지점. 이렇게까지 명확한데 왜 수사가 안 돼서 네.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가 그때 당시에 검찰이 브리핑을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진짜 몰랐다.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고 김건희는 그 수사망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드디어, 드디어.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혐의로 오늘 특검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지켜봐야 되고 네.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네. 사실 러시아는 네. 북한을 좀 배척하고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들의 주가, 그러니까 삼부 토건을 네. 통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네.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방문을 합니다. 한참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한국이 괘씸하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랑 더 잘 지내야 되겠다. 네. 그런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삼부토건이 그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이 5배 오릅니다. 네. 요런 주식 뻥튀기 하려고 네. 지금 국가의 아주 위기인 국가 외교 안보를 활용해서 러시아를 배척하고 네.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진짜 나쁜 행태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국제관계 지정학까지 움직인 사건이에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고 이런 게 워낙 이제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이 어쨌든 러시아가 잘못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측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전쟁 중인 국가의 그 무기를 지원하는 건 이제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그때 뭐 도감청 뚫렸습니까? 안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혹은 미국 정부가 다 털고 있었고 그래서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때 리크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여전히 조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은 야 바이든 혹은 서방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니네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우리 이해할 테니까 나쁘게만 가지 말자. 이런 취지로 푸틴도 얘기하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부부가 그냥 우크라이나 갔고 뭐 무기 지원을 우회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보다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방향을 튼 거고 북한도 사실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뭔가 동아줄이 필요했는데 러시아와 눈이 맞아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는 그냥 지원 뭐 삼부토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관계 자체를 틀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외교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 또 문제는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제품,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합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제가 올해 초에 여론조사를 봤는데 외국에서 한 여론조사예요. 보면은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다 틀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국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모멘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군요. 네. 저희 피디님 10시 30분에 기자 연결이 돼 있는데 조금 뒤에 저희 유근윤 기자와 한 1, 2분 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티타임 안 하고 바로 조사실로 들어갔을까요?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의원님? 바로 사실 들어가는 게 맞죠. 지금 티타임 무슨 없이. 티타임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타임이라뇨. 그리고 이런 용어도 호사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무슨 티타임 피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는 입장이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삼부토건 얘기도 잠깐 네네. 하셨지만 이게 사기꾼들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범행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때는 권력이 없었고요. 대통령이라는. 네.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었으니 그 전쟁을 이용해서 그 틈을 타서 그 주가 조작을 했던 게 사실 저는 그 패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가를 올리고 그때 팔던지 뭐 그때 해서 바로 그냥 이득을 취하고 뭐 그런 패턴들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보면 비선 게이트, 그러니까 비선 실세들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다 비선인 거죠. 비선을 이용해서 금융 게이트까지 이어갔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외교 문제까지도 사실은 민감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서라도 라도. 조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네 김건희 씨가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아마 도이치 먼저 하겠죠. 예, 그 순서야 뭐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이제 특검에서 하겠지만 오늘 이 조사 몇 시까지 갈까요? 김건희는 6시에 집에 간다고 주장했고 하지만 특검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근데 네. 이제 뭐 늦어도 늦게 끝나도 9시 전에는 마칠 것 같고 9시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9시 이후에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것들 조서를 열람하는 그런 시간까지 합해 보면 네. 김건희가 조사실을 나오는 시간은 네.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아닐까. 라는 생각.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고 조사받는 시간보다 그거 열람하는 나중에 열람한 시간이 네. 훨씬 더 길었던 맞아요. 그런 사례들도 네네. 있었죠. 이번에 김건희도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10시 11분에 도착한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오전 10시 23분부터 조사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10여 분 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근윤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나와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김건희 씨 특검 출석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씨는 10시 1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출석 시간보다 12분 늦었습니다. 검정색 스커트 정장 차림에 고개를 숙이며 이동했습니다. 정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우울증 등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휴식 보장을 요구하고 심야 조사는 가능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특혜 조사 가능성은 차단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김 씨의 16가지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 살펴봐야 하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날 한편 특검에는 특검 찬반 집회들이 모여 고성을 외치며 대치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력이 특검 사무실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유근윤입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저희들이 지금 들어봤고요. 경찰 대거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23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이치 얘기 잠깐 했고요. 삼부 토건 얘기했고요. 그런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관계도 보셨죠? 지금 추려서 나온 것만 이 정도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삼부토가 아까 빠진 얘기 있었죠. 이기훈 부회장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밀항설 등등 나왔었는데 이 부회장은 아직도 잠적 중인 거죠? 네, 안 잡힌 거죠? 네,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 국내에 있을까요? 빠져나갔다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추측이 가능할 텐데 네. 아직 국내에서 숨어 있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밀항 얘기 나왔을 때도 밀항이 뭡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우리 밀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네. 한 장면일 뿐이었죠. 그러니까요. 밀항이 그냥 뭐 숨어 있다가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들과 뭐 여권도 위조하고 뭐 돈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밀항하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런 밀항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네. 잡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고 근데 지금 이 김건희와 윤석열 둘의 패턴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어떤 거죠? 윤석열이 권력에 앉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뭐 김용현이라던가 아니면 경호차장이라던가 이런 네.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다가 네. 이제서야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도 이 법망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본인이 이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쓰게 생긴 이 상황에 마주해서야 이제서야 지금 진술을 바꾸고 근데 이건 다 윤석열을 향해서 그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김건희는 다릅니다. 네. 김건희는 그 주변에 지금 같이 뭐 주가 조작이라던가 뭐 이런 이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태국인가요? 네, 지금 네. 뭐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지금 요 분도 뭐 잡히지 않는다던가 이기훈 이렇게 부회장. 무조건 숨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혀도
진술을 제대로 김건희에게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권력과 이권에 묶여 있는 두 그룹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 권력으로 묶여 있다가 권력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는 다르죠. 김건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으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어떤 돈을 또 숨겨놨는지에 네. 따라서 지금 요 상태만 잠깐 견디면 요 특검 기간만 잠깐 버티면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숨겨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이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찬란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잠깐 이렇게 특검의 조사를 네. 피하기 위해서 밀항도 시도하고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국도 하지 않고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가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오늘. 그렇죠. 오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거 인멸하고 모조품으로 바꿔놓고 뭐 그리고 말 맞추기 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단단하게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 잡히지도 않는데. 네. 네. 그래서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이고 특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어봐야 올해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혐의점도 지금 밝혀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김건희 이해 관계자들은 네. 입도 열지 않고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더 좀 힘이 힘들다. 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그 12월 3일 계엄의 그 밤부터 해서 어쨌든 얽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뭐 노상원 좀 빼고 다 공무원들이에요. 군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뭐 바로 옆에 뭐 한덕수부터 지금 구속된 이상민까지 여러 이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나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나오는 형식주의라도 갖추는데 김건희는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주가 조작만 했던 사람, 막 돈 땡겨 왔던 사람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잡범입니다. 잡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대신 써줘서 예, 잡범들로 보이는. 그러니까 막 도망가, 막 이미 도피해서 안 와. 가족 풀어주면 내가 들어갈게라는 뭐 딜을 하려고 한다던가 정말 다 김건희 같아요. 예를 들어 김예성도 우리 가족들 풀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아니 어디서 이런 딜을 합니까? 김예성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예성 씨.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김예성 집사 김예성 게이트. 씨는 지금 김건희의 집사로 불려지고요. 그렇죠. 네, 뭐 아시겠지만 IMS 모빌리티의 실소유주라고 하는데 실소유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것도 법적으로만 소유주였겠죠. 그래서 네. 그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184억 원의 그렇죠. 이제 규모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베트남에 지금 뭐 체류 중이다 하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피싱을 한 갖다 거겠죠? 설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의 로비 창구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부당한 이런 투자를 유치를 해서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돈이 어디로 쓰였을까? 네. 그럼 그 돈이 다 명품 사는 데만 쓰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면 그 수사 무마를 하는 청탁 같은 데도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돈은 온전히 소비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청탁을 위한 또 돈이 되지 않았을까? 꼬리를 라는. 물고. 네, 그래서 특히 김건희 씨의 그 친분을 노린 네. 이제 보험성 또는 대가성인 성격이 많은 그런 투자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특검이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증거 인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분명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의혹도 정말 있을 거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도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끼리끼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위험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특검은 시간 순서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뭐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해도 정말 죄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걸 하느라고 최근에 있었던 죄를 또 이렇게 그 시간상 그 배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하되 네. 그 부분들은 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김예성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네. 뉴스원에서 취재한 겁니다. 그 지금 김예성 씨는 호찌민의
한남동으로 불리는 네. 타오 디엔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다. 비싼 동네. 그렇죠. 아, 이게 네. 부촌이고 고급 주거지 그리고 유명 국제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교민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네. 그 전에는 한 달에 월세만 최대 500만 원 정도 지불하는 그런 네. 고급 레지던스에 체류했었던 것으로까지도 파악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그런 고급 주거 주거지나, 공간에 네.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국제학교가 연간 학비만 5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지금 이 범죄 혐의자가 돈 펑펑 쓰고 있네요.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빨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베트남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이제 물론 우리가 그 강제 소환 그 범죄인 인도가 관련해서 인도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면 이제 인도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 범죄자들이 많이 이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명확한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치 범일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람이 범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또 규정이 돼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베트남에 또 인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뭐 본인은 돈 펑펑 쓰면서 이제 네. 뭐 교민들한테도 베풀고 네. 뭐 이제 또 민심을 사고 또 뭐 그러고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네. 뭐 본인이 뭐 내가 뭐 학교 때문에 뭐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사유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 도망간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학교 다니려고 뭐 아이들 그냥 때문에 네, 뭐 등등. 다닌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자금 흐름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신속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지나칠 수 없죠. 건진 법사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참 이분도 김건희만큼이나 바빴어요. 제가 보니까. 네. 건희 2라고 적힌 그 이제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이 돼 있었나 봅니다. 건진 법사가 건희 2에 대통령실 명단 8명을 보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또 KT 인사에도 관여했다. 뭐 이거 지금 나온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인물 관계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굉장히 바빴잖아요. 통일교 간부도 만나고 또 주요 이제 국민의힘 뭐 이제 주요 인사들 만나게 해주고 또 선물을 통일교로부터 뭐 목걸이 받았는데 잃어버려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마침 잃어버렸어요. 네, 지금 그림에서 왼쪽에 지금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얘기 보시죠. 그리고 당 대표 선거 지원 시도할 때 또 통일교와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분도 장르가 다양합니다. 건진 법사 청탁 의혹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 건진 법사가 약간 양재동 점쟁이다 뭐 이렇게 그런 별칭이 네. 있다고 합니다. 명함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어떤 종교인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죠? 뭐 무슨 뭐 스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브로커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무속인 같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특히 인사 청탁을 하거나 네. 인사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비선으로서 네트워크를 좀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긴 연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가장 좀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무속 또 어떤 뭐 사주를 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점이 좀 보여지고요. 그렇죠. 근데 창피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조사를 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인사청탁. 네네. 왜냐면 뭐 본인이 뭐 그런 게 없다. 뭐 자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목걸이도 뭐 가짜로 바꾸고 뭐 통일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계속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좀 약간 명확한 근거나 증거가 나오기를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신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관련된 뭐 휴대폰이라든지 네. 그런 자료들도 지금 좀 신속하게 지금 해서 철저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인사청탁 문자 보낸 시기가 인수위 시절이었어요. 2022년 4월이었으니까
그렇죠. 3월에 선거가 있었고 이제 5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4월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그때 보낸 거라서 지금 이분들 뭐 증거인멸 하고도 뭐 넘칠 시간이잖아요. 네. 3년 지났으니까 핸드폰도 한 15개 바꿀 수 있는 시간이고 비밀번호도 한 30개 정도 해놓으면은 사실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건진법사 얘기를 들으면서 늘 이제 정치권에 이런 이제 뭐 낭인들도 있고 브로커도 있고 항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도 했다가 또 실패도 하고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참 슬픈 게 이 건진법사 뭐 법당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이 나라 뭐 경찰이든 뭐든 고위직 명함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왜 갔겠어요? 전 보러 갔겠어요? 무슨 허리 침 맞으러 갔겠어요? 결국은 인사청탁이잖아요. 이게 참 슬퍼요. 이게 실력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아니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도 뭐 이거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회화하게 도는 소문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누구를 뽑는데도 이러한 어떤 주술적인 힘을 불려서 네. 뭐 사주를 다 보고 네. 그렇게 뽑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 본인은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네. 대해서 의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기도비를 받고 이런 식의 정치권에 많이 엮여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 정치권에 몸 담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네. 저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매칭해서 네. 돈을 받고 그리고 저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치적인 이 영역에서의 어떤 주술적인 힘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와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는 뭔가 조금 할 수 부족한, 없지만 아니 능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불구하고 이 인맥이라던가 이 관계를 동원해야지만 뭐 얻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사람의 심리와 정황을 잘 활용해서 지금 건진법사가 지금까지 잘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네. 머리는 뽑아야죠. 그래서 보통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무속인을 찾아가는 분들이 보통 세 직업군이 많다고 합니다. 새 직업 어떤 네, 그래서 거죠? 정치인, 그다음에 사업인, 그다음에 연예인. 연예인도. 근데 사실은 그 세 직업군의 공통점을 보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운이 작용해야지. 그러니까 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 다 당선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명함이 발견됐다는 것도 저도 약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단순히 그냥 무속인에게 물어보러 갔다. 뭐 그럴 그냥 수도 있고. 내 직업이 앞으로 불안정해서 물어보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라는 것도 명확한 좀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휴맨이니까 분명히 어딘가 그렇다면 이분 응.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 23분경부터 김건희 씨 조사가 시작됐고요. 역시 출석 요구서 가장 앞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뭐 긴 시간 동안 김건희를 털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고요. 특보 시사평론가 이승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